또 술 마셨어? 지금 몇 시야? 아, 뭐야.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어? 다 일하는 거지? 아, 왜 이래, 진짜? 이런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성격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한 3만 명 정도는 만난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안 맞는 거죠. 이건 마치 아이폰에다가 안드로이드 그 충전기를 이게 되면 뭐가 팍 튀기거든요. 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기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전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 결혼한 커플 중에 세 쌍 중에 한 쌍이 5년을 못 넘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다 결정된 다음에 저와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불꽃이 튀기겠구나 하는 게 이 사주를 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우산도 준비하고 장화도 준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사주는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인생의 기상청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결혼이라는 큰 바다에 굳이 모진 파도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 얘기는 꼭 인생의 우산이 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금 센 거부터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속궁합입니다. 결혼하시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여자분들은 너무 귀찮게 군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너무 회피한다. 이런 내용들이 생각 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커플들은 남편이 이상하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자, 부부는 사이가 좋아도 남매는 아니죠. 엄격하게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840조에 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주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주를 보면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후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감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주는 한여름이에요. 어떤 사주는 한겨울이고. 근데 겨울과 겨울끼리 만나고 여름과 여름끼리 만났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주는 아예 그냥 장마철입니다. 1년 내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둘 다 너무 뜨거우면은 그냥 확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립니다. 물론 둘 다 차가우면 시작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도 잘 안 생겨요. 근데 요즘 현대에는 식생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여자가 냉하고 남자 또한 냉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면 예전에는 여자를 되게 탓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 술, 담배 끊어야 된다. 그리고 배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자, 두 번째는 습도인데요. 이 습도라는 거는 우리 몸의 습도는 호르몬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가죠. 이거 말르려면은. 그리고 반대로 되게 건조하면은 이게 금방 타버려요. 마른 장작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습한 사주들은 되게 다양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밝힌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 여자 사주를 봤을 때 이게 자수라고 하는 이 물들이 좀 많다. 그렇게 되면은 좀 성적으로 조금 발달돼 있다. 되게 오래 간다. 반대로 화가 너무 많으면 너무 금방 끝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사람은 어떤 틀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 안에서 그냥 어떤 틀 안에서만 관계를 맺는 굉장히 얌전한 사대부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람기죠. 내가 배터리가 너무 강하면 용량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됐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안에 배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와 이 충전기가 이게 균형이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면 주변에 여자들이 많고, 또는 또 주변에 남자들과의 어떤 접점이 많고, 그러면 뭐 또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조금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되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 안에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의부증, 의처증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그리고 영상 통화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영상 켜보라고. 이제 심지어는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자, 이러면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이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져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날 때 그런 성향들이 좀 이렇게 커지는지, 아니면 그런 성향들이 없어지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 부부 생활은 서로 간의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 안에 이제 균형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균형감을 맞춰지는데, 항상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5년 그 통계가 말해주듯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조절이 망가진 거죠. 이 감정 조절이 망가진 것도 역시 사주에 써 있습니다. 자, 누구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표출하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 근데 위험한 건 쌓아놓은 게 위험한 거죠. 폭탄처럼 터지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완전히 자기 위주죠. 나 여기 가고 싶다. 상대방이 어딜 가고 싶어 해도, 무엇을 선택하려 해도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공주병, 왕자병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또 자기만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롤러코스터형입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밝았다가 저녁 때는 우울하고, 다시 또 아침에 밝았다가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싸우게 되면 무조건 이혼하자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는 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는 정말 좀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서로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주를 보면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술버릇입니다. 술만 먹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술만 먹으면 돈을 엄청 써대고, 자기가 얼마나 갚으라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다 이제 발뺌을 하죠.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는 폭력 같은 것들을 행사하게 될 때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술을 잘 먹는지, 술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게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못 먹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주 안에 있다. 그리고 술을 잘 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술 버릇이 너무 정말 개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버리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술 버릇 중에 정말 안 좋은 거, 폭력이죠. 언어 폭력.
물론 주먹으로 뭘 한다? 그건 입건이죠, 입건.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결혼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연애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콩깍지가 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돈에 대한 관념이죠. 내가 카드를 긁어 써서 빚이 엄청 많은 사람, 그리고 보면 과소비하는 사람, 이거 잘 고쳐지기 힘들어요. 근데 성격 안 맞죠? 속궁합도 안 맞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요. 근데 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깨집니다. 바로 그냥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 문제를 자꾸 일으키느냐. 일단 허세죠. 자기는 월급은 한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차는 너무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다 브랜드만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 그리고 어디 가서 밥값 내고 술값 내고 자기가 다 내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뭐 사회 사업가죠. 자,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거기에도 쓰여 있어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많이 쓰는데 돈은 잘 못 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오로지 가오빨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허세를 떨죠. 과소비를 하죠. 그래서 카드를 무척 많이 긁게 되고, 그리고 대출도 많고, 일단 결혼하기 전부터 대출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기 싫으면. 자, 세 번째는 정말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많은 안 좋은 습관. 그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어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카오 막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처럼 핸드폰으로 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뭐 과천이나 이런 데서 그 경주, 경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버릇이고, 그게 뇌에서는 도파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 정말 끊기 힘듭니다.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런 도박성도 사주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주 안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게, 사주 안에 겁재라고 써 있으면, 겁재라는 글자가 많으면, 물론 좋은 뜻에서는 어떤 경쟁 의식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이 겁재가 좀 나쁘게 쓰이면은 정말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겁재에다가 편재까지 있으면 아주 그냥 세트죠. 물론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주에 한두 글자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사주 안에는 정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좀 정반대인데요. 구두쇠입니다. 진짜 돈을 안 써요. 밥을 먹어도 김밥만 먹고, 어디 좋은데 기념일날 가자 그러면은 중국집 같은데, 그것도 약간 동네.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이런데도 분위기가 있어. 그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옷도 안 사입고. 근데 더 문제는 자기한테 안 쓰는 건 좋은데 배우자한테도 안 쓴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하나 살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라. 요즘에 꿰매서 입는 사람이 있을려나? 근데 생각외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곤란하다. 어느 정도 써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주 안에 나와 있습니다. 구두쇠는 너무 피곤하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부부의 속궁합이죠. 너무 균형이 안 맞아.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바람기가 있어. 또 의처증, 의부증이 있어.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자, 두 번째는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주. 세상의 중심이 나인 사람, 이기주의자, 그리고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 그리고
술버릇이 나쁜 사람, 폭력 쓰는 사람. 자, 세 번째는 돈 문제죠. 허세 떠는 사람, 사치하는 사람, 도박 중독자, 그리고 숨겨진 빚이 많은 사람. 자, 내가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그거는 이제 폭탄을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내가 예수야, 내가 부처야, 뭐 공자야.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결혼을 해서 이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예 좀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일기예보 보잖아요. 어떤지, 구름이 끼는지 비가 오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